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제 주변에 이제 학부형들은 드디어 방학이 끝났다.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새학기가 시작됐으니 이제 이 힘든 시간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 새학기가 시작했다는 의미는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교우 관계라던가 혹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함께 걱정하는 게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하세요. 잘못 반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잘 지냈던 친구가 장난이랍시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상한 DM을 계속 보내온다던가 문자로 계속 기분이 안 좋은 말을 계속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초기에 잘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일 중요한 것,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증거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DM으로 뭐 기분이 나쁜 말들을 보내왔다? 라고 하면 이 DM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기분 나쁜 말을 보내왔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에 촬영된 장면이 있다. 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마침 CCTV에 촬영이 됐다. 라고 하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증거를 확보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 주변에 혹시라도 같이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거나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목격자들의 진술 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돼서 실제로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매일 일기를 써놨다.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이 굉장히 일관된다 라고 하면 이건 역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잘 표시해 두는 것, 적어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상처의 사진을 잘 찍어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신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신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잘 활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학교 측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교사한테 제가 지금 누구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 측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회부해서 이거에 대해 진상조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지, 피해 아동은 우리가 잘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줄 거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학교 폭력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정도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냐. 괜히 이런 걸로 학교 폭력위원회를 회부했다가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너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아니면 가해자와 사이좋게 앞으로 잘 지내라, 해라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확보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피해를 당했다.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다.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 라고 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 폭력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서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얘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가해자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명확하게 학교폭력의 피해가 맞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님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측에 서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에 이르러서는 증거를 더 제출할 게 있다면 증거를 내고, 혹시라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해서 당시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진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내가 입었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형사 절차를 보면 그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형사 재판 절차를 그냥 대강 넘어가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아이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다퉈요. 그러다 보면 형사 재판 절차가 아주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길어진 다음에도 끝이 나지 않고 이제 1심에서 너가 학교폭력 저지른 게 맞네 라고 판결이 내려져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걸 다투겠다라는 명목으로 2심을 다시 청구해서 항소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병원을 다녀서 병원비가 발생했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가 발생했고,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되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는 꼭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절차가 길어지다 보면 이 3년의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형사재판 절차가 종결이 되고 그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굉장히 간편하지만 형사 판결이 채 끝나기 전에 3년의 시간이 지나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지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거든요.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꼭 정해야 하는 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가해자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다라고 해도 사실상 법원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로 나온 금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자료로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 경우에만 그 금액으로 청구하는 게 좋은데,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건들 그리고 요즘 판결들을 보면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 자체가 뭐 몇백만 원 선에 그치기 때문에 이 점 잘 참조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에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그 학교폭력의 피해가 크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